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급락했습니다. 코스피는 1% 넘게 빠지면서 이 심리적 지지선이라고 여겨지는 2100선을 이탈했고 2080선마저 뚫렸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 넘게 하락하면서 708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불안합니다. 어제 연중 최고점을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장중한 때는 1188원대까지 올랐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 차익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다시 한번 빠집니다. 2% 넘게 하락하면서 2034선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44포인트 정도가 빠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장이 안 좋은 만큼 일단 모든 종목들이 좀 빠집니다. 삼성전자가 1% 넘게 빠지면서 42,000원대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어제 삼성전자 갤럭시 S10을 시작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 하락장에서도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1% 넘게 하락하고요. SK하이닉스 어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팔아치운 종목이었습니다. 어제 1% 넘게 하락했는데 예상 체결가긴 하지만 21% 넘는 급락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57,000원대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2% 가깝게 하락합니다. 34,000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어제 0.7% 정도 빠졌습니다.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빠지는 분위기인데 오늘 현대차 1% 넘게 하락하면서 127,000원대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6거래 연속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어제 3% 넘게 빠졌죠. 오늘 2% 추가 하락하면서 19만 원대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신한지주 잘 갑니다. 여전히 7위권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오늘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었죠. 오늘 45,350원대 바라보고 있고요. LG화학 오늘 2% 가깝게 빠집니다. 32만 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SK텔레콤 8위권까지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9위권까지 올라왔고 포스코가 다시 10위권까지 빠진 상황입니다. 최근에 잔 변동성이 좀 큰 만큼 7위권부터 10위권까지의 순위 변동이 조금 있습니다. 11위부터 15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1위부터 15위까지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외하고도 모두 빠집니다. LG생활건강 어제 2% 가깝게 빠졌는데 오늘 3% 가깝게 빠지고요. 이제 120만 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5월 달에는 140만 원대에서 출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이버 오늘 1% 가깝게 빠집니다. 12만 1,500원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KB금융 2% 넘게 빠지면서 45,200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 4% 넘게 빠졌습니다. 예,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국가를 상대로 소액 투자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어제 장중한 때는 6% 넘게 빠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조금씩 회복하고요. 28만 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1% 넘게 빠지면서 98,100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3% 가깝게 빠지고요. 687포인트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700선도 깨는 건데 오늘 9시 이후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상위 종목들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장 빠지는 만큼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급락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3% 하락세 깔고 시작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3% 넘게 하락하면서 6만 5천 원대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CJ ENM 어제 2% 가깝게 빠졌습니다. 오늘 3% 추가 하락하면서 18만 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라젠 오늘 7% 가까운 하락세 예상되고 있고 5만 2천 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헬릭스미스도 빠지고요. 포스코케미컬 오늘 6% 넘게 하락을 하면서 5만 원대마저 이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어제 하락장에서도 메디톡스 6위권까지 올라오면서 빨간불 켜내면서 이 마감이 됐습니다. 이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 기대감 받고 있고 이 미국에서 대웅제약과의 소송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이라는 기대감 함께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51만 2천 원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HLB가 이제 7위권까지 내려왔습니다. 어제 1% 넘게 하락을 했었죠. 오늘 5% 가깝게 추가 하락하면서 72,300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어제 저점 매수가 좀 몰리면서
5%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됐습니다. 이 2% 넘게 하락하면서 오늘은 17만 5천 원대 바라보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9위권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3% 추가 하락하면서 7만 9천 원대 바라보고 있고, 이 셀트리온제 어제 5% 가깝게 하락을 했었죠. 오늘 8.57%의 급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5만 원대마저 이탈을 하고 4만 8천 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시초가 공략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시장이 굉장히 어렵죠. 네. 오늘 미국 시장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 초반에는 신용 물량이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아침 호가가 굉장히 좀 무섭게 나오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좀 냉정하게 또 시장을 좀 분석하면서 종목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기아차입니다. 최근에 이제 원 달러 굉장한 약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에서도 원엔 환율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원엔 환율이 10.87, 그러니까 100엔당 1,087원을 돌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은 2015년 이래로 최저치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 상품과 일본 상품이 맞붙었을 때 우리나라 상품의 경쟁력이 올라가고 있다는,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최근에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무역 협상의 시장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국이 일본하고도 지금 무역 협상을 동시에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하고 일본하고 무역 협상을 벌이는 상황 속에서 아베 총리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이 있는데요. 또 중요한 것이 일본의 엔 환율 그리고 자동차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하고 일본의 무역 협상의 최정점에는 자동차가 있는 것이고요. 그 자동차가 일본산 자동차가 최근까지 그렇게 경쟁력 있게 팔렸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엔화의 약세 때문이죠.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는 그 엔화 약세, 그러니까 아베노믹스 이후부터 굉장히 경쟁력을 많이 상실하면서 주가의 흐름도 좋지 않았는데요. 최근의 움직임은 많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것들은 현대기아차에서 지금 SUV 쪽에 비중을 확대하면서 신차들이 나오고 있고, 이 신차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있겠고, 또 하나는 이 엔화의 환율이 추가적인 약세보다는 앞으로 점진적인 강세가 좀 예상이 되면서 이럴 원엔 환율의 약세는 자동차 경쟁력이 가장 강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최근에 기아차의 상승세 계속해서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드디어 1,200원 가까이 오면서 시장에서 이제 수출 관련주를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환율은 기업 경쟁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이고, 그런 데 있어서 자동차가 가장 민감하다는 점, 그 점에서 이제 기아차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내수 판매는 부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미국에서 출시된 텔루라이드 대형 SUV가 굉장한 호조를 보이고 있고, 또 이번 달에는 중국에서 K3가 중국형 K3가 신차가 또 발매가 되고요. 하반기는 국내에서 K7 부분 변경 모델, 그리고 소형 SUV, 그리고 모하비 상품 개선 모델, 그다음에 K5 후속 모델이 줄줄이 출시를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수 역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로 갈수록 신차 판매에 대한 기대감이 불 가능성, 그리고 해외 역시 이런 환율의 효과,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미국 시장의 점유율 확대, 이런 것들이 기아차의 상승세를 좀 이끌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42,000원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6만 원, 손절 라인 38,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에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프리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그리고 서울제일투자연구소 홍기범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반종미 소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5월 13일에 주셨던 바이오제네틱스 0.36%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고요. 5월 10일에 주셨던 삼이각기 4.63%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5월 9일에 주셨던 헝션그룹은 손절가 터치했고 5월 7일에 주셨던 에이테크 솔루션도 손절가를 터치했습니다. 하지만 5월 9일에 주셨던 오정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9% 넘는 수익을 가져가고 있고요. 5월 7일에 주셨던 휴마시스는 6.5%, 5월 2일에 주셨던 ESA는 1% 넘는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홍기범 연구원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최근 장이 좀 안 좋았던 만큼 손절된 종목들이 몇 가지 보이는데요. 일단 5월 7일에 주었던 비셈전자, 시스윅 그리고 제로투세번은 손절가를 터치하면서 포트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5월 7일에 주었던 유엔젤 수익률 2% 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체 수익률 탑 8입니다. 8위부터 4위까지인데요. 8위와 7위에는 반종미 소장의 종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EXT 3위각기 올라와 있고요. 6위에는 신일섭 소장의 에코마케팅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률 5.6% 이상 가져가고 있고 5위에는 반종미 소장의 휴마시스 올라와 있습니다. 6.5%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4위에는 최혁철 팀장의 인선 ENT 올라와 있습니다. 7.98%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는 반종미 소장의 우정바이오 9.32%, 2위에는 최덕설 팀장의 EDGC 13.51%, 그리고 1위에는 반종미 소장의 솔리드 17% 넘는 수익률 가져갑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종미 소장께서 5월 9일에 이 우정바이오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수익률 9% 넘어섰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 우정바이오는 어제 전일자 장중에 살짝 이제 거래 정지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무상증자를 통한 부분들에 대한 이슈를 강하게 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거래 정지에 관련된 부분에서 빨리 풀렸고 그 부분에서 상한가까지 가는 듯 했지만은 위에 이제 차익 실현이 굉장히 나와주면서 그 후위를 좀 도모하는 그 흐름을 보여줬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흐름을 봤을 때도 좀 더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2,800원 이상에서 안착을 하게 된다면은 위에는 이제 별다른 구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 상승이 충분히 이제 가능할 수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5월 14일 화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급락했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3%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특히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전날에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주가 급락이 나오면 우리 증시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는데요. 오늘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일단 종목별로도 이슈가 좀 있습니다. 신동미 롯데그룹 회장이 백악관에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올리기도 했는데 오늘 롯데그룹 관련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원달러 환율이 어제 1,188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환율 동향까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란히 하락 출발합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41,000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SK하이닉스 어제 외국인들이 대거 매도했습니다. 오늘 1% 넘게 빠지고 72,500원대에서 거래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2% 넘게 빠집니다. 33,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셀트리온 약보합권이 194,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그래도 빨간불 켜는 종목들 몇몇 보입니다. 신한지주 강보합권에서 그리고 현대모비스도 0.7% 상승하면서 21만 6천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LG화학 1% 가깝게 하락하면서 33만 원대 턱걸이하면서 흘러가고요. SK텔레콤 0.39% 하락합니다. 이제 현대모비스가 8위권까지 올라갔습니다. 포스코는 오늘 0.4% 약보합권 23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하락 출발합니다. 코스피 약 1분 만에 14포인트 빠졌고요. 2,064포인트에서 거래됩니다. 코스닥은 이제 700선마저 깨졌습니다. 오늘 1% 넘게 하락하면서 699포인트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최근 삼성 바이오로직스발 이 바이오 종목들의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1% 가깝게 하락하고 신라젠도 마찬가지로 2% 넘는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헬릭스미스도 1% 넘게 하락하면서 이제 22만 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CJENM도 1% 넘게 빠지고요. 포스코케미칼 0.59% 약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5만 원대 턱걸이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10위까지 메리톡스 나홀로 빨간불 켜냅니다. 0.8% 상승하면서 52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 대웅제약과의 미국에서의 소송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이라는 이 기대감과 함께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 기대감도 함께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6위권 지켜내면서 출발합니다. HLB는 1% 넘게 빠지고 펄어비스 어제 급등했던 만큼 좀 빠집니다. 2% 가깝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3% 가깝게 빠집니다. 7만 9천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도 1% 가깝게 하락하면서 5만 2천 원대 턱걸이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기범 연구원께서 5월 7일에 추천해주신 유엔젤이 현재 수익률 2.47%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미중 무역 분쟁 우려와 환율 상승으로 전체적인 증시가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추천 후 4,500원 선을 지키며 강보합을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수급적으로 보시면 4월부터 어제까지 기관과 외국인들이 6거래일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일에 각각 27,000주 그리고 약 37만 주 누적 수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일에 SK텔레콤과 약 25억 원인 매출액 대비 7.7% 규모로 인프라 운용그룹 지능망 메시징 유지보수 기술 지원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작년 결산 이래 흑자로 전환하였고 앞으로 5G 관련 사업을 발판으로 매출액 증대와 성장성이 더욱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좀 더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장이 안 좋을수록 전문가들이 고른 종목들이 수익률을 내고 있으니까 오늘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반종민 소장님의 3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일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제주반도체입니다. 이 제주반도체는 반도체 및 에너지 사업 영위 기업으로 특히 이제 최근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 계획을 알리면서 같이 주목을 받은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업은 작년 3월 7,000원까지 상승한 뒤에 이제 12월까지 대폭 이제 조정을 받다가 이제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4월 말부터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이슈를 통해 상승폭을 크게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 비메모리 관련된 이슈가 부각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매출적으로 보여진다면은 그 어떻게 보면 좀 더 이제 가능성이 좀 보일 수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이 기업은 작년 연간 연결 영업이익이 이제 전년 대비 51.7% 증가를 하면서 기술적이나 재무적인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기업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비메모리 관련된 이슈가 부각되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매출적인 부분들이 이어진다면은 굉장히 이 제주 반도체에 대한 추가 상승 성장력은 충분히 이제 보여줄 것으로 이제 보여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삼성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 계획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인 이제 펠리스가 있습니다. 이 비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이 좀 특징인데요. 제품의 이제 형태와 규격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한 업체가 이제 개발 생산하기는 매우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 라인 없이 반도체 설계만 담당하는 펠리스를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한 이제 위탁 생산하는 방식이 아닌 삼성전자에서 자체 파운드리를 통해 이제 생산한다고 이제 전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 제주 반도체도 어느 정도 좀 수혜적인 부분들을 받을 수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지금 4월부터 비메모리 이슈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비메모리 이슈가 나와주면서 등락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전일자도 이제 300선을 돌파한 듯 했지만 위에서 차익 신현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일자는 이제 전체적으로 지수의 하락을 통해서 지금 한 4% 가까이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상황이 더 나았다 이제 보실 수 있겠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의 등락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락 시에는 그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재차 상승을 했을 때 이 4,500원 부분에 물량을 좀 어느 정도 이제 소화를 해 나가고 그 저항 구간을 좀 돌파를 해준다면은 굉장히 추가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돌파만 해준다면은 위에는 지금 별 다른 구간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굉장히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 흐름을 봐도 일전에 그 작년에 12월부터 그 2월까지에는 소폭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1차 조정을 받았고요. 2차 때는 굉장히 그 등락폭을 굉장히 크게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기에서 지금 현재 하락을 한다 할지언정 지금
4,150원대의 그 지지 구간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재차 이제 좀 완화가 되고 어느 정도의 보합권을 통해서 이어져 간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번 크게 이제 슈팅이 나오면서 일전에 지금 한 4,500원대의 매물들을 차근차근 이제 물량을 소화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적으로 지금 시장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판단을 해서 단기적 매력도가 이제 굉장히 좀 높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 비메모리 반도체 이슈가 굉장히 크고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굉장히 접근하시는 게 좋아 보여서 단기적 매력도가 굉장히 높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는 3,800원입니다. 예, 금일자 제가 두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지금 갭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좀 이따 설명을 하겠고요. 지금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SH 에너지화학입니다. 이 기업은 지금 합성 수지 및 화장품 원료 제조 기업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미국 내에 자회사를 두고 있고 셰일가스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업은 작년 4월 1,700원까지 상승한 뒤에 10월까지 대폭 이제 조정을 받았고요. 이후 추세 전환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4월부터 윗꼬리를 계속 남겨주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즉 계속 이제 상승폭을 막고 그 차익 실현이 계속 나와주는 모습, 일반적으로는 물량을 좀 소화를 강하게 해주는 모습들이 있었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어느 정도의 5월달 들어서 전체적으로 그 물량을 좀 소화를 해주면서 지금 현재 주가 안착을 했고 전일자에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면서 10% 가까이 상승폭이 나와준 다음에 금일자에는 갭 상승을 통해서 강하게 나와준 모습을 통해 1,400원대에 지금 안착한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300선 위에 안착된 모습들을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좀 더 강하게 갈 가능성이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좀 더 이제 설명을 하자면은 이게 이제 국제 유가와 관련된 부분에서 대체제적인 부분들이 좀 다소 강한 부분들이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기업은 미국의 이란 원유 수입 전면 금지 조치에 따른 한시적 예외를 연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을 했는데 이러한 그 원유 수출길이 이제 봉쇄가 되면서 유가 상승으로 인해 석유 소매 업체들이 반사 이익 받을 것을 통해 그 변동폭을 좀 크게 가져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는 좀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변동폭을 좀 강하게 가져갔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반적인 부분들이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유가 상승을 통해서 주목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바로 미국 셰일가스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셰일가스를 개발하고 있는 SH 에너지화학이 좀 주목받을 가능성이 좀 있는데 앞으로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셰일가스 개발을 좀 더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미국 석유 대기업 세브론이 이제 그 셰일가스 부분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대규모 M&A를 어느 정도 나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SH 에너지화학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기대감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흐름을 보자면은 4월부터의 위에서 이제 차익 실현이 많이 나와졌다가 전일자 이제 300선을 뚫고 매물들을 다 소화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전에 작년부터 지금까지의 기관과 외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두드러지는 모습을 봤을 때는 앞으로도 이제 더욱더 이제 주목을 해봐도 괜찮은 기업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 매력도가 높은 이유는 일단은 국제 유가에 따른 이 효과적인 부분들이 대체 에너지로서 이 기업이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한 이제 셰일가스 부분에 대한 인수합병 이슈가 부각될 경우에는 단기적 상승력이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이제 좋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 매력도를 좀 더 높게 책정을 했고요. 지금은 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고 있지만은 이럴 때는 한 번에 이제 뭐 그 투자 자금을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에 좀 나눠서 들어가시는 부분들이 좀 괜찮다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후장 되면은 좀 더 이 차익 실현이 나와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빠질 수는 있지만은 지금 현재는 소량으로 좀 진입을 하시면서 두고 보시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또한 단기적으로 좀 진입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1,700원이고요. 손절가는 1,200원입니다. 예, 금일자 제가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SG 세계물산입니다. 이 SG 세계물산은 그 의류 수출 및 패션 부분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특히 이제 부동산 임대 사업도 진행하는 기업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업은 작년 9월 1,000원 돌파 후에 10월까지 거의 50% 이상 하락을 하면서 조정을 받다가 이후에 추세 전환이 되면서 어느 일정적인 부분들을 회복한 뒤에 4월부터 다시 그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한 여기서부터 추세를 다시 잡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업은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 164.2% 증가를 하면서 슈팅이 이제 강하게 나와줬는데요. 이때 이제 슈팅이 좀 강하게 나와줬는데 최근 지수 영향으로 인해 차익 실현만 계속 나와주는 모습들을 보여지다가 전일자 그 급상승을 하면서 매물들을 단번에 이제 소화한 부분들이 있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좀 위에 안착을 하다가 금일자 조금 빠지고는 있지만은 전체적인 지금 추세 흐름을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좀 더 깊숙하게 보자면은 임대 사업 부분들을 좀 볼 수 있는데 특히 이 SG 세계물산이 시가총액을 뛰어넘는 부동산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특이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자산주로서도 좀 주목을 받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토지와 건물을 이제 700억에 이제 매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이 금액을 어디다 쓸 것인가에 대한 기추가 주목이 됐는데 뭐 부채도 상환을 하고 운영자금을 활용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이 SG 세계물산에 대한 그 부분에서 재무적인 안정성과 경영적인 부분들에 대해 긍정적인 부분들을 볼 수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류 부분에서 앞으로 좀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보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사업도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봉천동 일대의 토지를 좀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그린벨트 해제 검토 소식이 들릴 때마다 이 SG 세계물산이 유동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으로서 지금 다시 이제 좀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슈가 이제 부각될 때마다 앞으로도 이 SG 세계물산 관련된 부분들은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출액도 늘고 있고요. 이번 영업이익 증가로 인한 재무 부분들도 올해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 매력도가 높은 이유는 일단 영업이익 증가와 의류 테마 부분들을 통해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고요. 현재 추세의 흐름과 기관의 매수세를 봤을 때는 단기적 상승 가능성이 높게 이제 보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매력도를 높게 지정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일자 세 종목 같은 경우에 다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1,400원, 손절가는 790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제주반도체, SH에너지화, 그리고 SG 세계물산 세 가지 종목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홍기범 연구원의 세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탑픽 종목은 K사인입니다. K사인은 1999년에 설립하여 2014년 11월 11일에 코스닥 상장을 한 기업입니다. 대표 사업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중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DB 보안 기술로서 DB 내 개인정보 등과 같은 중요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암호화하여 데이터 유출 시 해독이 불가능하게 하는 데이터 비밀 유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개인정보 DB 암호화 사업입니다. 이 밖에도 PKI 인증 솔루션 사업, 그리고 통합 인증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성장 동력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DB 암호 사업의 서비스 매출, 신규 사업, 세인트 시큐리티, 인수합병을 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DB 암호화 제품은 2010년 삼성 표준화 제품으로 선정된 이후 지속적인 납품과 유지 보수로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해상, MG새마을금고, 미래세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다양한 금융 분야에서도 가장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 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의 프로젝트들을 당사가 독점하고 있다는 점이 회사의 기술적 안정성과 성능이 경쟁사 대비 비교 우위에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주요 정부 기관을 중심으로 개인 정보를 이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이 본격화되면 본격적인 서비스 매출 또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규 사업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전자 지갑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가 유동친 이유는 최근 삼성전자 스마트폰 신제품의 블록체인 기술 확대 적용 소식 때문인데요. 종이의 가치를 부여하는 현재의 화폐 제도의 한계를 뛰어넘어 뛰어난 확장 가능성을 지닌 가상화폐 시장은 성장은 이미 확대되고 있습니다. 금융 계열사를 가진 글로벌 대기업들은 가상화폐 자산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트레이더를 통해
증권, 보험 등과 같은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KSI는 2016년부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지갑 형태의 암호화폐 상용화에 일조할 수 있는 제품 연구를 시작으로 일반 기기, 신원보호 및 인증 등의 영역으로 관련 개발 범위를 매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인트 시큐리티 인수합병입니다. 2017년 하반기에 머신러닝 엔진과 인공지능 결합된 악성 코드 자동 분석 플랫폼 분야의 국내 선두주자인 세인트 시큐리티를 인수함으로써 국내외 시장에 진입하였고 2018년에는 그 기반을 빠르게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이미 검증된 성능을 앞세워 기존의 제품들로는 발견할 수 없는 신종, 변종, 악성 코드 탐지, 그리고 파일 및 프로세서 실시간 탐지, 사용자에게 악성 코드 프로파일링 정보 제공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작년 말까지 바닥을 다진 뒤 올해부터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도 보시면 121선, 61선, 21선 등 차례대로 정배열 갖추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형성된 주가에서는 1,600원 지지선을 다지며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으로 목표가 1,900원, 손절가는 1,5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탑픽 종목은 EDGC입니다. EDGC는 국내 임상진단검사 분야 기관인 이원의료재단과 게놈 연구 및 차세대 연기 기술력을 보유한 미국의 다이애그노믹스 한미 합작 법인으로 설립된 유전체 분석 전문 업체입니다. 최첨단 유전 분석 및 생명 정보 기술을 바탕으로 개인의 유전체를 분석하여 질병의 발병 가능성을 예측하고 유전자 정보에 기반한 맞춤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투자 포인트는 유전체 분석 시장 성장 기대감, 락앤락 창업주의 경영 참여 목적 지분 취득, 이원의료재단 및 한국콜마홀딩스와의 시너지 효과를 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전체 분석 기술은 혈액, 침 등의 극소량의 시료로부터 유전체를 분리, 정제하여 초고소로 해독한 뒤 해독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산업적, 의학적으로 유용한 유전 정보를 획득하고 활용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유전체 분석 산업은 바이오 산업, 생명공학 중 하나로 21세기의 경제 성장을 주도할 핵심 사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인류 공통의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도구와 방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유전체 정보 분석 연구는 신약, 진단, 예방, 농업, 수산, 식품, 환경 등 거의 모든 산업 영역에 막대한 파급 효과를 미치는 핵심 기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최근 급등한 이유인 김준일 락앤락 전 회장이 EDGC의 지분을 연이어 사들고 있어 공격적인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약 39만 주를 장내에서 사들여 현재 김 전 회장의 EDGC 지분율은 6.1%로서 4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지난 15일에도 약 33만 주를 장내 매수했다는 사실을 공시하면서 지유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선언하여 향후 김 전 회장이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원의료재단 및 한국콜마홀딩스와의 시너지 효과입니다. 동사의 영업은 국내와 해외 임상유전체 사업과 소비자 유전체 사업을 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상유전체 사업은 병원 및 의원과 임상수탁기관, 그리고 검진센터 등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이며 소비자 유전체 사업은 의료기관을 직접 거치지 않고 약국 체인, 그리고 보험사, 식품회사, 화장품회사, 건강기능식품회사 등 다양한 B2B 파트너를 통해 소비자와 직접적인 유전체 분석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임상유전체 사업의 주요 파트너사는 이원의료재단이며 소비자 유전체 사업의 경우 EDGC 주요 파트너사로서 한국콜마가 그 역할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양사는 유전자 검사와 그 검사를 통한 맞춤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을 매칭함으로써 시장과 고객 확대에 시너지가 기대되는 바입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아직 눈에 띈 것은 없지만 매년 매출액은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작년 결산 일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
570% 큰 상승으로 성장성이 더욱 기대되는 바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목표가는 8,500원, 손절가는 6,700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추천 종목은 드림텍입니다. 드림텍은 삼성전자 1차 벤더사로서 모듈 ODM 제조업체입니다. 동사의 투자 포인트는 다각화된 전방 사업과 헬스케어 사업 확대를 줄 수 있겠습니다. 동사는 모바일 모듈, 생체 인식 모듈, 차량용 모듈, 스마트 의료 기기 센서 등 다각화된 사업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동사는 업계 최초로 삼성전자 지문 인식 센서 모듈이 공급 업체로 선정되었고, 삼성전자 내에서 지문 인식 센서 모듈 공급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저가 모델을 위한 광학식 지문 인식 모듈 생산 예정이고, 3D 안면 인식 센서 모듈도 개발 중인 상황입니다. 앞으로 동사 제품이 채택이 확대되며 매출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무선 사업부의 핵심 공급업체로 연간 15억 개에서 25억 개로 PBA 모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5G 보급 및 폴더폰 상용화 등으로 폼팩터의 변화에 따른 PBA 모듈 수요 증가 및 단가 상승이 예상되어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차량용 지문 인식 센서 모듈은 2016년부터 글로벌 선도 부품 업체와 공동 개발하여 올해부터 공급이 예상됩니다. 또한 채택률이 증가하고 있는 LED 모듈, 램프 모듈도 글로벌 업체에 공급하며 독점적 시장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다각화된 전방 사업에 더해 올해부터 의료용 데이터 수집이 용이한 무선 바이오 센서를 개발하고 있으며, 지난해 미국 FDA 승인을 완료하여 패치 양산을 개시함에 따라 헬스케어 사업이 가시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인공관절 수술용 센서도 올해부터 가시화될 예정이며 독점 생산권을 보유하고 올해 상반기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수익성이 높은 헬스케어 사업 확장과 글로벌 시장 개척은 향후 동사의 매출을 가파르게 성장시키고 수익성 또한 지속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주가를 살펴보면 상장 후 공모가 33,000원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5월 15일 무상증자 신주 배정 기준일을 앞둔 상태로 수급적으로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규 상장주 특징이 매물 저항이 두텁지 않기 때문에 모멘텀 부각 시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일 시장이 열리자마자 급등을 보이고 있는데 목표가를 좀 더 높여 13,500원, 손절가는 만원 부근 이탈 시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사인 EDGC 그리고 드림텍 만나보고 왔는데요. 드림텍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에 대해서 좀 변동이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를 13,500원으로 지정을 해주셨고, 손절가는 만원 선을 터치를 하면은 손절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제재 효력 정지 2차전에서 승소하면서 오늘 3%대 상승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반종민 소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금일자 그 2차전 승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상승폭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뭐 구속적인 부분들이나 뭐 그런 부분들이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형방의 주가 흐름은 좀 알 수 없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얘기가 나왔을 때는 일반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관련된 부분에서 거래소도 뭐 증선이도 함부로 하기가 굉장히 좀 껄끄러운 부분들이 이제 많겠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제가 봤을 때 매수 타이밍을 좀 잡는다면은 오히려 지금은 좀 어렵고요. 지금은 좀 어렵다 생각을 하고 설령 지금 해서 이제 반등 시점으로 나와서 좋은 이슈를 통해 다시 재차 상승할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는데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28만 원 부근이나 29만 원 부근에서 조금씩 떨어질 때마다 이제 분할 매수를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이슈를 기다려서 좀 크게 보시던가 아니면은 그 이슈가 다 끝난 다음에 진입하시는 쪽으로 좀 진입을 하시는 게 좋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승소적인 부분들이 나오긴 했지만은 아직까지 좀 좋지 않은 이슈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더 차분하게 이제 투자하시는 부분들을 좀 지켜보셨으면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리더입니다. 어제와 그제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죠. 2거래 연속 상승을 했었는데 최근 1분기에 홀수적을 기록을 하면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조금 빠지는데요. 홍기범 연구원이 어떻게 보십니까? 네, 동사는 모바일 신분증 인식 기술 및 전자서식 기술을 바탕으로 한 비대면 본인 확인 솔루션 및 전자문서 솔루션 등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권 대상의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 시스템 솔루션의 경우 국내 1금융권 및 2금융권을 통틀어 상위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금융 서비스의 확대로 동사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실적 성장세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지난 4월 한 달만 해도 기관 투자자는 약 22만 주 누적 순매수를 했습니다. 기 보유자분들은 3만 원대 부근이 수익 실현할 타이밍으로 보이고 미 보유자분들은 현 가격대는 약간 좀 위험해 보임이 일정 기간 조정 후 진입하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인데요. 1분기에 적자 전환된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YG와 관련된 여러 가지 증권사들의 리포트가 나왔는데 좀 갈리더라고요. 그래도 블랙핑크 때문에 앞으로 또 잘 갈 거다 이런 리포트도 있었고 또 반대로 세무조사 리스크가 있다 이런 리포트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엔터주는 결국은 이제 아티스트에 따라 굉장히 좀 의견이 갈리는 부분들이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사실상은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그 세무조사적인 부분들도 이제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른 이제 3사 엔터테인먼트사와 좀 다르게 YG 같은 경우에는 좀 전문 경영인을 두지 않고 진행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서 좋지 않은 부분들을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상은 블랙피트 하나만 가지고 좀 비벼보기는 좀 굉장히 좀 어렵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지금 남자 아티스트적인 부분들이 뭐 빅뱅은 빅뱅대로 완전 빅뱅을 만들어 버렸고요. 나머지 이제 아이콘이나 뭐 그 관련된 부분들도 봤을 때는 그렇게 뚜렷하게 성공세를 보여준 부분들은 없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남성 그룹들을 뭐 다시 이제 하긴 하겠다라고 했지만은 대체적으로 그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이 내부 상황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티스트적인 부분들을 출연시키기는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블랙핑크가 뭐 전 세계 시장에서 좀 어느 정도 인기를 얻겠다 하지만은 사실상 이제 국내 보도된 거랑은 해외 보도와는 굉장히 좀 차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보도가 굉장히 좋게 나올 수도 있지만은 해외 쪽에서는 오히려 관심이 많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시면서 진행하시는 게 좋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YG 엔터는 지금 접근하시지 않는 게 좀 좋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좀 적자적인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슈가 있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이슈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어느 정도 관망세를 보시면서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징 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그리고 서울제일투자연구소 홍기범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최낙철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께서 이 EDGC를 4월 29일에 매수 의견 주셨는데 현재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13% 이상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승세 나오는데요.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EDGC는 NGS 기반 유전체 분석 전문 업체입니다. 5월 7일 날 꼬리가 달린 장대 양봉이 나온 후 3일간의 주가 조정이 있었지만 어제 장중에는 20% 넘게 상승 후 8% 종가로 상승 마무리하였습니다. 주가 상승 이후에는 김준일 락앤락 전 회장이 지난달 15일 EDGC 주식을 33만
1,379주, 즉 0.9%를 장내 매수 공시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준일 전 회장이 보유 중인 EBBC 지분율은 6.1%로 최대 주주인 이철옥 이완 의료재단 이사장 10%, 한국콜마 8.3%, 관계회사인 다이내그노믹스 6.5%인 4대 주주입니다. 대주주가 주식 지분율을 늘리는 것은 주식시장에서는 호재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초과적인 주가 상승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하이트진로 보고 있습니다. 동사는 1924년에 설립된 주류 제조 판매 기업으로 2011년 하이트 맥주와 합병해 성명을 하이트진로로 변경하였고 주요 브랜드로는 하이트 맥주 및 차미스 소주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9년 2년 만에 맥주 신제품인 테라를 출시하였고 연결 대상 종수법인이 하이트 진로 음료주 등 국내 8개사, 해외 7개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천드리는 이유는 총 3가지 측면인데요. 첫 번째는 소주 출고가 6.5% 인상 측면입니다. 하이트 진로가 5월 1일부터 소주 출고가 평균 6.5%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소주 출고가 인상은 2015년 11월 이후 약 4년 만인데요. 원부재적 가격 상승 및 인건비 부담 가중 등에 기인합니다. 작년 소주 매출액은 9,01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 시현했습니다. 수출 제외 시 국내 매출액은 8,700원으로 기록했습니다. 출고가 인상으로 소주 매출액은 570억 원 증가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주는 가격 비탄력 적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수적인 초기 물량 저항 등 가정시 올해 연결 영업이익 기준은 기존 추정치 대비 25%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분기부터 맥주 매출이 전년 대비 성장 전망입니다. 지난 3년간 매출 감소를 경험했던 맥주는 2분기부터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분기, 3분기, 4분기 맥주 매출 성장률을 각각 1.7%, 6.9%, 5.9%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간 맥주 매출액은 전년 대비 2.6%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필라이트 매출이 최소한 전년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신제품 테라가 5월 30일에 40억 원 매출을 기여해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수입 맥주도 올해 연간 두 자리 매출 증가 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간 매출액은 1,4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맥주 판가 인상 기대감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경쟁사 맥주 출고가 인상으로 맥주 판가 인상 기대감도 여전히 유효한 상황입니다. 맥주 출고가 5.3% 인상 시 연결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기존 추정치 대비 각각 3.5%, 15.8%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한 주가의 시가 배당률이 4% 육박하는 가운데 펜다멘털이 회복하는 기대되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23,000원, 손절가는 18,000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최낙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0.6% 하락하면서 2065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9시 8분경에 2050선까지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하락폭을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65선까지 다시 올랐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개인과 외국인은 팔지만 기관이 800억 원 넘게 매수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셀트리온이 빨간불 켰습니다. 1% 넘게 상승하면서 19만 6,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발로 어제 바이오 종목들 좀 눌렸지만 저점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바이오 종목들 오늘 대부분 잘 갑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 넘게 하락하고 현대차도 약보합 보면서 흘러갑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는 모두 파란불입니다. LG화학 0.75% 하락세, 신한지주도 이제 하락 전환됐습니다. 1%의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고요. SK텔레콤 여전히 8위권, 현대모비스는 9위권 지켜냅니다. 포스코는 1% 가깝게 하락하면서 23만 6,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다시 700선 회복했습니다. 703포인트에서 흘러가고 있네요.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98선까지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하락폭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703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삽니다. 560억 원 넘게 사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매도세 나타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이제 혼조세가 보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상승 전환됐고 0.3%의 강보합권. CJ E&M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락세 이어갑니다. 1.4%의 하락세, 19만 원대도 이제 위태해 보입니다. 신라젠 2.5%의 하락세로 흘러가고요. 헬릭스미스는 약보합권, 포스코 케미컬은 강보합권이 5만 1,000원대에서 거래됩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메디톡스가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1.69% 하락하면서 51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팔고 있고요. HLB가 7위권까지 내려왔습니다. 2% 넘게 하락하면서 7만 4천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이 장 초반만 하더라도 1% 넘는 하락세로 출발했었는데 하락폭 조금씩 줄여나갑니다. 0.78% 하락하면서 17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증권사들은 이 매수 목표가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23만 원대까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1% 넘게 하락하면서 8만 2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상승 전환됐고 0.7% 상승하면서 5만 3천 원대까지 바짝 다가섰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오늘 장 초반은 390원대에서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88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하치기 샘플러스 전문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치기원입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그 SK텔레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 하면은 뭐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회사인데, SK그룹 계열로에서 국내 1위 동시 사업자인 SK텔레콤이 그 SK 브로드밴드하고 SK텔레리크, 그다음에 SK컴즈, SK플래닛을 종속회사로 좀 보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주주 쪽에서 좀 보면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한 9.76%의 좀 지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통신 회사이다 보니까 최근에 5 통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5 통신하고도 연결이 되겠고, 또 이 5 통신이 자율주행차하고도 연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블록체인,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죠. 개인 데이터들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체의 데이터들을 서버에 저장을 시켜서 안전을 좀 유지를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스마트홈이죠. 홈 내에서의 네트워크 조명이라든가, 그 다음에 TV라든가 냉장고 이런 스마트홈의 좀 기능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경기도 방어주 역할을 또 하고 있다는 그런 메리트가 있다. 지금 시장이 좀 좋지 않은 흐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SK텔레콤이 좀 종목이 좀 무겁긴 하지만은 방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메리트를 좀 갖고 좀 대응을 한번 해보자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이제 현재가보다는 조금 낮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아무래도 좀 방어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일정 부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최대한 매수가를 낮게 잡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해서 매수가는 25만 원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는 28만 원, 선저가는 24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치기 샘플러스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박정섭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4월 30일에 더존 비전 추천해 주셨는데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 11% 넘어섰습니다. 장이 안 좋은데 상승 흐름 타고 있거든요.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 같은 어떤 시장에서는 그 우량주 수급이 좀 양호하고 좀 이제 올해 전망치가 다른 어떤 뭐 매크로 변수에 좀 국한하지 않는 종목들이 좀 추세적으로 좀 장하고 무관하게 계속 가는 흐름들의 몇 종목들이 있습니다. 도전 비전도 뭐 그런 어떤 형태인데요. 일단 이제 단기 수익은 일단은 그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지속적으로 이제 도전 비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6만 800원 정도 오늘 같은 장에도 지금 이제 상승 흐름들 나오고 있고, 향후에도 올해도 안정적인 어떤 성장성, 그 다음에 새로 어떤 사업 모델이 계속 지금 확장되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6만 700원 정도인데요. 한 종가상으로 한 5만 7천 원 정도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어떤 보유 관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새벽에 지금 글로벌 증시가 폭락을 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우려가 많으실 겁니다. 어제 9시 넘어서 저도 이제 장을 좀 체크한다고 중국에서 먹은 이야기가 안 나와야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서 보복 관세 하지 마라, 보복 관세 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직후에 어제 오후, 우리 시간으로 9시 넘어서 이제, 결국은 나왔습니다. 이제 6월 달부터 600억 달러 관련되는 부분에서 관세를 기존에 이제 이게 5%, 10% 부과됐던 부분들인데 최고로 25%까지 하는데요.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마찬가지로 당장에 하는 게 아니라 6월 1일부터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보름 정도의 시간의 여유를 가져서 지난주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10일부터 부과를 하는데 그날 이후로 선적하는 뭐 비행기나 배로 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세율을 올렸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미약하나마 합의에 관련된 어떤 기대감은 여전히 조금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그게 안 됐을 때는 미국에서도 3,250억 달러 아직 미부과되었던 물품에 대해서 관세 부과가 또 한 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우려감들 때문에 계속 이제 시장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전하고 좀 다르게 폭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국내 시장에도 오늘 좀 어떨까 이렇게 상당히 좀 우려감이 있었는데 아침에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지금 한 500억대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선물 쪽에서도 1,736억 정도를 매수를 하면서 일단 뭐 10시 반 이후에 이제 중장 개장을 해봐야 이런 부분이 이제 국내 시장에도 뭐 어떤 영향까지 일지 좀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현금 관련되는 부분은 비중을 좀 높여서 대응해 해야 되는 어떤 시점이니까 미중 무역 협상이 장기화가 된다고 하면 이게 시간적으로 상당히 좀 시간이 좀 소모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점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감안하시면서 현금 비중을 일정 부분 올린 상태에서 제한된 어떤 종목 장세니까 매매가 좀 이제 이런 부분 따라가기 힘드신 분들은 좀 자제하시면서 관망하는 부분들도 충분히 뭐 지금 현재는 필요해 보이는 어떤 시점이니까 이 점 참조하시면서 투자를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이런 장에서 이제 좀 안정성을 좀 담보하면서 수급이 있으면서 변동성이 좀 크지 않은 종목이 조금 매매 전략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종목은 작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FNF입니다. 007700인데요. 대표적인 이제 어렵체이다 보니까 내수업종이죠. 내수업종은 이제 경기 방어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FNF뿐만 아니라 휠러코리아든지 한세실업, 뭐 한섬, 영업무역 이런 종목들이 환율 효과도 받으면서 그동안에 좀 부진했던 부분들이 실적들을 동반하면서 흐름이 좋은데요. 이 FNF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018년도에는 연고가가 뭐 한 10만 원대 정도 찍을 정도로 굉장히 부각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회사가 브랜드가 디스커버리하고 이제 MLB 관련되는 보통 이제 해외 라이선스 관련돼서 하다 보니까 이제 몇 개 브랜드에 좀 집중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디스커버리가 보통 이제 겨울에 좀 추우면 이 회사가 매출이 좀 잘 나오는데 작년에는 올 초까지 보면 그렇게 많이 춥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저효과로 그 전년도에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4분기 실적이 좀 안 좋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증시가 빠지면서 FNF가 거의 한 뭐 몇 달 전에는 4만 원대 밑단으로 떨어질 만큼 굉장히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기관들 컨센서스도 안 좋았는데 올해 1월 달에 그 빅볼 청키라고 이 어글리 슈즈가 나왔어요. 이 부분이 매출 비중은 한 1%밖에 안 됩니다만 연말 정도 되면 한 5% 정도 차지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2월 달에 MLB 라이센스가 중국에서 이제 획득을 하면서 4월 달에는 온라인이죠. T몰에도 이제 진출하면서 그동안 MLB가 내수업종의 한계를 뚫기 위해서 해외 시장에 관련되는 부분 진출을 그동안 동남아시아 쪽에 많이 했는데요. 이제 이번에 중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MLB 브랜드가 기존에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국내에 와서 이제 뭐 모자라든지 신발 관련되는 부분 좀 싹쓸이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향후에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원으로 중국의 진출 이 부분이 FNF의
기업 가치를 좀 레벨업을 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지금 좀 작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MLB의 그동안의 약점이었던 특정 브랜드 몇 개, 뭐 디스커버리하고 MLB에 의존했던 부분이 좀 취약점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본래부터 이 FNF가 브랜드를 많이 가지고 그 비즈니스 구조를 하기보다는 전략적인 어떤 브랜드를 도입을 해서 양성화시켜서 돈을 버는 이런 쪽에 굉장히 좀 탁월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디스커버리라든지 MLB 관련되는 부분도 국내에서 굉장히 좀 성공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MLB가 이제 중국 쪽에서 진출로 이제 올해 굉장히 좀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더 기대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기존의 내수 위주의 그 업체여서 이제 면세점과 더불어서 해외 관련되는 부분들이 확장되면서 상당한 또 성장 모멘텀을 좀 가져주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 FNF입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을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한 85,500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좀 당이 조금 오늘도 출렁거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죠. 중국시장 열리고 나면. 그래서 최근에 기관들이 FNF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좀 매수하고 있고 외국이 좀 팔고 있는데 눌림목 관점에서 한 83,000원 정도 이하에서 매수를 하시고 단기 목표가는 95,000원 제시해드리며 손절가는 77,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솔로몬 박정섭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